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첫째 경수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이 집 주택연금 가입했어요? 경수 씨는 따지듯이 캐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당장 해지하세요. 뭐라고 내가 젊어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내 집을 왜 그래야 하냐? 본의 아니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형수 씨는 주택연금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전쯤 66세 형수 씨는 동네를 지나다 우연히 지인을 마주쳤습니다. 형님 이게 얼마만인가 오랜만이죠. 3년은 된 것 같은데 잘 지냈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 토박이로 결혼 후에도 동네를 떠나본 적 없는 형수 씨는 오랜만에 어릴 때부터 아는 형님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 형수야 반갑다. 잘 지내지? 재수 씨는 요즘 좀 어때? 그냥 그렇죠. 뭐 병치레 한지 오래고 집에 있어요. 내가 병수발 들다시피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동네 형님을 우연히 만난 형수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날씨도 더운데 우리 집에 가서 간단하게 차나 한잔 하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헤어지면 또 언제 볼지 알 수가 있나. 그래요. 오랜만에 형수님도 한번 보고 그럽시다. 형수 씨는 그렇게 형님 댁도 오랜만에 방문해 봅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 이게 누구야, 형수 씨. 진짜 오랜만이네. 같은 동네 살아도 이렇게 얼굴 볼 일이 없네. 당신도 오랜만이지. 재수 씨 아프기 전에는 그래도 부부끼리 자주 봤으니까.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뭐 시원하게 맥주라도 한 잔 준비할까요? 아니요. 집에 가봐야 해서. 그럼 마침 수박화채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시원하게 내올게요. 얘기들 하고 계세요. 맞아. 예전에도. 제 이름이 형수인데 제가 형수하고 형수님 부르면 형수가 형수 찾는다고 주위에서 얼마나 웃었어요. 하하. 그렇게 오랜만에 형님 집까지 방문하고 오래전 추억 얘기가 오갔습니다. 어느샌가 형수님도 같이 자리를 하면서 분위기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차에 갑자기 현관문에서 삑삑 소리가 나면서 형님 첫째 아들인 경수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빠 이 집 주택연금 가입했어요? 경수 씨는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듯 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짜고짜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캐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어제 엄마랑 통화하다가 들었지.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의? 내가 피땀 흘리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왜 너랑 상의를 해야 하냐? 그리고 가입한 지도 꽤 됐다. 저 요즘 힘들어하는 것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 거잖아요. 뭐라고? 형님. 형수 씨는 뒷목을 잡는 형님을 부축했고 잠시 모두가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한숨을 돌리고 형님이 처음 뱉은 말은 이놈의 자식! 너는 부모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잘못 키웠어. 이었습니다.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형님네 가족은 어려서부터 둘째는 공부도 잘하고 품행이 좋기로 동네에서 유명했고 첫째 경수는 사고뭉치로 유명했습니다.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30대 중후반이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우연히 시장에서 몇 년간 고기 일을 배워서 한동안 정신 차리고 착실하게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돈을 좀 만지더니 그동안 모아둔 돈과 여기저기서 빚을 내서 2년 전에 한우 전문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손님들도 많고 주위에 입소문도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작년 몇 년 만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경수시 소고기 전문점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수익은커녕 대출받은 이자를 내는 게 버거워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경수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어제도 경수 씨는 엄마와 돈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무심코 주택연금 받은 사실을 말했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집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하늘이 노래지면서 집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다 네 거라고? 형이란 놈이 동생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냐? 그리고 처음에 너 가게 차릴 때 보태준 3천만 원 어디서 난 것 같으냐? 네가 하도 쫄라서 혹시나 하고 문의를 해봤더니 주택연금 받을 때 일부 인출도 된다고 해서
3천만 원 인출해서 도와준 거다. 네가 하도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알고 보니 주택연금이 인출한 금액과 받은 연금 금액의 복리로 이자가 붙는 거라. 해지를 하고 싶어도 해지할 수가 없다. 인출받아서 너 다 줬는데 무슨 수로 해지를 하냐? 그리고 남은 거라곤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이거 팔아서 너 다 주고 나면 엄마 아빠는 뭐로 먹고 사니?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보자 하니까 정말 해도 너무 하는구나. 그런 거 저는 모르겠고요. 당장 가게 안 넘어가려면 목돈이 필요하다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나보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인출한 금액 갚을 수도 없고 이제 와서 해지하지도 못하는데 전문가 말만 철석같이 믿고 주택연금 가입하고 이렇게 처참한 현실은 맞게 됐는데 내가 나가 죽어야 속이 후련하겠냐? 형님은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고 잠시 후 답답하고 분한 마음에 끝내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형님 집안 속사정을 알게 된 형수 씨는 눈치를 보다 형님 저 먼저 가볼게요. 라고 속삭이듯 말을 하고선 바로 자리를 벗어나 버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집만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는 게 다들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주택연금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말은 들어봤지만 도대체 주택연금이 뭐길래 형님과 아들이 저렇게 돈 때문에 싸우는 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어디세요? 딸 집에 가는 길이지. 엄마는 좀 어때요? 똑같지 뭐. 형수 씨 아내는 3년 전 근육 감소증과 당뇨 골다공증 합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외출했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팔이 부러져서 심하게 고생하고 나서는 점점 집 밖 외출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근육 감소증과 합병증이 점점 심해져서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상황까지 악화가 되었습니다. 형수 씨는 그럴수록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외출도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지만 아내는 점점 체력도 떨어지고 집안에서 거의 누워서 TV만 보는 생활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딸 오랜만에 길에서 아는 형님을 만났는데 주택연금 때문에 자식하고 싸우더구나. 도대체 주택연금이 뭐길래 그러는 거냐?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주위에서 주택연금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모르게 이거저것 듣게 됐어요. 생각해보니 대학 동기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무하는데 마침 만나기로 해서 이번 주에 집에 같이 한번 들릴게요.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괜찮죠? 그래. 며칠 후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오, 잘 왔다. 같이 오신 분은 누구야? 전화로 얘기한 대학때 동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아, 맞다. 그랬었지. 내 정신 봐라. 안녕하세요. 우주연이라고 합니다. 대학 때 몇 번 놀러 왔었는데 기억나세요? 아, 그랬었나? 어서 와요. 김서방은? 아, 주말에 선약이 있다고 해서요. 저만 왔어요. 엄마는 좀 어때요? 딸 왔니?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하자꾸나. 식사 전에 잠깐만 보세요. 아빠, 주택연금을 간단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다. 자세한 건 친구가 설명해 줄 거에.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보다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고요.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3자 즉 자녀 형제 소유를 담보로 하는 주택은 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담보 제공 가입 시 해당 주택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입만 하면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는 건가? 거주 조건이 가입 후에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거예요.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입 시에는 초기 비용도 발생하는데요. 초기 보증료로 주택 가격의 1.5%, 대출 상환의 경우 1%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가입 조건과 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형수 씨는 연금액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입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보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클릭하시고 예상연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대략적인 월 지급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내와 동갑이고 58년생입니다. 딸 친구인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도 초면인데. 대학 때 몇 번 놀러 왔을 때 용돈도 주시고 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랬나? 그럼 그러자꾸나. 그럼 혹시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 시세는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요 밑에 경비 아저씨가 며칠 전 이사한 아래층이 3억 9천에 팔렸다고 하더라고. 그럼 일단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조회를 해볼게요. 나중에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정확한 시세로 다시 계산하시면 돼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둘째,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셋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 표준액 기준. 넷째,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아파트의 최저층은 하한가 평균을 적용. 기타층은 중간값 또는 국민은행 일반 평균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세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실거래가가 높은 경우는 이렇게 해보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들을수록 너무 복잡하고 알아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괜스레 걱정부터 앞서게 되네.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처음이시고 좀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알아가는 단계라 그런지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연금 수령액을 마저 산정해 볼게요. 혹여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지급금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많이 고민하시는 지급 방식과 지급 유형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 지급 방식과 월 지급급 지급 유형은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종신 지급 방식과 정액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계산해 보면 형식 시의 지급금은 90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실제 월 지급금과 인출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아는 형님이 급한 목돈이 필요해서 인출한도라는 걸로 3천만 원을 주택연금 가입하고 바로 받아서 아들 사업자금으로 줬다는데 그 인출한도라는 게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연금이라고 하니 우리도 큰돈 받을 수 있는 건지. 정확히는 인출한도 설정 금액이라고 하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의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상황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대출 상환 방식의 경우 일시 인출만 가능합니다. 일반 대출의 경우 목돈을 대출받고 총금액에 대한 이자를 갚아가는 형식이라면 물론 대출 방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대출과 달리 월에 지급되는 연금 금액, 즉 월지급금에 복리이자가 붙는 형식이라 처음에 큰돈을 인출하면서 가입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처한 상황과 채무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인출 없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길게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 그래서 형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셨구만. 네, 그래서 신중함이 필요하세요. 혹시 다주택자신가요? 아니, 우리는 이 집 하나뿐이라.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입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주택자라고 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를 기본 전제로 하지만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주택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주거용 건물 즉 아파트도 가능하시고요.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주거용의 오피스텔의 경우 가능합니다. 거기에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까지도 포함합니다. 요즘에 실버타운 이슈도 되고 많이들 알아보시죠. 임대나 월세가 아니고 분양형으로 소유하고 계신다면 역시 가능하십니다. 아이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해가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아리송해지는 부분도 생기고 주택연금에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 요즘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자식이다라고요. 사업한다고 장사한다고 부모 집 담보로 삼아서 혹은 부모 집 팔아서 말아먹고 자식도 부모도 땅치고 후회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정말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는 제도로 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부터 민간은행인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등에서 영모기지라는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했지만 2005년까지 이 상품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정부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2년여간의 연구를 거쳐 2007년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적 보증기관으로 선정하여 주택연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평생 동안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추가 부담이 없으며 반대로 주택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연금 지급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비 등 보다 안정적인 가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고려해봐야 할 단점은 무엇이 있니? 반대로 단점은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연금이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나 재난으로 담보주택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득이한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로 이주할 경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니 훨씬 더 정리가 돼서 고맙구나. 그럼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에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가입하면 되는 건가? 보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사이트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세요. 하지만 일단 신청부터 하시고 혹여 얼마 안 가서 해지하시게 되면 오히려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혹여 급한 마음에 덜컥 가입부터 하시면 받은 돈의 복리이자로 갚아야 하고 보증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 3년 동안 재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고려 중이시라면 가입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상담도 받아보시고 무엇보다 공부도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요? 주택 금액이 떨어지는 시기라면 모를까. 중요한 지급금을 결정하는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라면 더더욱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리고 딸 덕분에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고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구나. 딸도 주연이도 다시 한번 고마워요. 아빠,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는 요즘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고 하니 공부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되겠네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하자꾸나. 오늘은 사연을 통해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으실 겁니다. 자식들이 특별히 힘들게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니까요. 안 그래도 주택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등과 같이 연금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더욱 더 유용하게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그래도 나는 빚지는 건 죽을 만큼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주택연금 장단점이 있지만 일일이 따지면 답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어리석고 구차하게 살기보다는 내 집으로 내 인생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살다 가는 게 정답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타이밍에 사용하신다면 실패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남의 말 혹은 전문가 말만 듣고 단순히 좋다고 생각하거나 무턱대고 나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보신 영상 내용을 토대로 직접 공부하시고 상담받아 보신 후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후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들을 댓글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더불어 주택연금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